봉우리와 봉우리가 어깨를 겨누듯 산이 이어지고 이어져 널리 남도를 감싸는 산. 산이 좋아 머무는 이마저 지혜로워진다는 지리산. 그 지리산엔 골짜기가 깊고 물이 맑은 뱀사골 계곡이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깊은 곳, 해발 800m, 산 허리에 자리한 와온 마을. 아따야, 야, 진짜 저거 땄다. 이거 바깥했다. 야, 좋다 참말로. 그곳엔 버섯을 따며 6대째 이 산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물리면 큰일 독사라.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산을 가르치고 또 물려주며 살아온 그들. 그들 부자에게 지리산은 단순한 삶의 터전 그 이상입니다. 산이 생명줄이지. 산을 잘 못하고 산을 잘 모르면 여기서는 못 살아. 산을 모르면 못 살지. 국립공원 입구에서도 한참을 올라와야 하는 깊은 골짜기. 길도 없는 산속을 헤치고 다닌 지 벌써 2시간째. 공한수 씨는 이제 슬슬 지쳐옵니다. 여기 돌지 말고 여기 운전 타고 내려가면 돼요. 쉬어. 좋다. 저기 버섯 많이 폈어요? 없어. 말꿈 나무도 넘어가 버리고 몇 년 돼놓게. 벌써 50년 가까이 버섯을 캐며 살아온 공한수 씨. 몇 년 전 서기버섯 군락지를 분명 기억해뒀는데 오늘 힘들게 찾아가 보니 벌써 누가 따가고 없습니다. 여름, 그 독하다는 산모기와 싸워가며 큰아들과 산에 오른 길. 아무래도 오늘은 허탕일까요? 단단하다. 된장고수 붙었네. 바로 머리 위에요. 아무것도 안 다. 물도 안 가져왔지? 따라 올라가기엔 좀 아슬아슬합니다. 여기서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쪽으로 넘어와야지. 그거 못 내려가. 그거 딴다고 내가 갔었잖아. 근데 누가 다 훑어갔다고. 갑세. 원래 이곳에는 주민들만 버섯을 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몰래 따가는 등산객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거 속이에요? 그럼 저쪽으로 내려가요. 산지버섯 가지 말고. 이렇게. 몸을 사려서만은 좋은 버섯을 따기 힘듭니다. 자칫 발이라도 미끄러졌다가는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는 가파른 바위. 저리 가. 큰일 나네. 대체 뭐 이거 두고 여기 멀어진대. 우리들하고 틀려잖아. 이리 와. 아, 이거 피었다. 벌꿀이 있네. 큰 거. 여름 하나 따가지고 올라갈게. 고무가 안에 숨어 자라온 큰 말굽버섯입니다. 여기까지.
나무에 단단히 붙어 뜯어내는데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지리산은 자연산 버섯의 천국. 참나무에서 핀 표고에서부터 약재로 쓰이는 희귀한 버섯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머리굴랭이 버섯. 초보자들은 이런 곳을 찾기 힘듭니다. 버섯은 났던 자리에 다시 나는 것이 대부분이라 캤던 자리를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채. 어? 야! 요리 내려와! 이건 바위에 달라붙어 자라는 서기버섯. 국내산은 귀해서 비싸게 팔립니다. 그거 있어. 요리 돌아서 올라갈게. 기운은 좀 딸릴지 몰라도 캐는 버섯은 아버지가 월등히 많습니다. 하네. 이게 곤질곤질 돌아다니면 지금도 젊어라도 우리 못 따라다녀. 힘과 체력보단 경험이 더 필요합니다. 아따야. 진짜 맥이 땄네 오늘. 야, 진짜 저거 땄다. 아, 이거 바깥했다. 요거 원 느타리야. 다리가 이거 잎새버섯이 나고 꽃송이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유, 털고. 이게 좋은 거예요? 아, 잎새버섯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 야, 좋다 참말로. 잎새버섯은 그 희소성 때문에 숲의 보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최고 좋을 때 딱 만났구만 이거. 그런 것을 덩이째 여러 개 땄으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입니다. 산을 그렇게 자주 다녀도 안 보이더니 오늘은 어찌 눈에 띄었을까요? 뭐이다고 이 이름이? 잎새버섯. 잎새? 비오나 봐요? 많이 아유, 오고. 엄마. 후두둑 빗줄기가 나뭇잎을 때립니다. 근처에 잎새버섯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부자는 이쯤에서 오늘 일을 접기로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허리에 먹구름이 몰려듭니다. 산에선 일기에 따라 상황이 급박하게 바뀝니다. 조금만 더 하는 욕심에 머무르다가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해발 800m. 구름이 누워있는 곳이라 해서 와운마을이라 불리는 곳. 공안수 씨네 가족은 6대째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철마다 나는 버섯을 따 내다 팝니다. 두나미가 따고 왔는데. 다 불러봤어? 표고를 따왔다는 이야기에 어머니도 나와 버섯
버섯 구경을 합니다. 사진 안 찍으려고 도망갔어. 어머니 연세가 어떠세요? 80몇 나이 많아. 다음에 또 가서? 이 집에는 어머니와 공안수 씨 내외 둘째 아들 부부의 손녀들까지 모두 4대가 모여 삽니다. 밥 많이 먹는 까불어네. 고마워. 이 철에만 나오는 거죠? 뭐 그렇죠. 딱 이때지. 요즘같이 버섯이 많이 날 땐 가족 모두가 붙어서 일을 합니다. 처음부터 4대가 이렇게 모여 살았던 건 아닙니다. 뭐 후회해가지고 있지. 서울에 나가 있던 아들들을 불러내린 지 10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손녀들이 여기에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대가족이 됐습니다. 자, 하영이도. 아이 봐. 어이구 예뻐라. 맛있지? 오로지날 비암 사건 큰 애기더니 세상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들들을 고향으로 다시 불러들이다니 말입니다. 공안수 씨가 결혼을 하던 무렵만 해도 어떻게든 아이들만은 이 마을에서 내보내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차도 한 대 못 들어오는 산골 오지 마을. 지독한 가난과 싸워가며 열심히 산을 탄 것도 아이들에게 이곳에서의 삶을 물려주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살이에 힘들어하던 아들을 내려오라 먼저 청한 건 아버지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며느리도 일을 관두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정신아. 봐봐 옷이 한가득이야. 둘째 아들 상훈 씨. 식당 일을 돕고 산나물을 포장해 팝니다. 사업을 할 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 순간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이겨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댈 자리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한테는 비빌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어디 가는데?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갈 거예요? 네. 너 이거 언제 뺐니 하영아? 산골살이 많이 좋아졌다지만 이거. 아이들 교육 문제만은 아직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좀 빨리 갈 건데 네. 늦었어. 늦었어요? 저 준비하느라. 매일 아침 산 아래까지 아이들을 데려다줘야 합니다. 너 노래 틀어줄 수가 없어. 올 때 집에 올 때 19단 노래 틀어줄게. 선생님 기다리실 것 같아. 워낙 길이 험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차량이 올라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켜줘야 돼. 이 불편을 감수하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건 아이들에게 친구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마을에 아이들이라고는 이 둘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2명을 태우기 위해 어린이집 버스도 아침마다 먼 길을 와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여기서부터 또 차로 30분. 쉽지 않은 등원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씩 농사를 짓습니다. 와운마을 이장인 박근모 씨 부부도 근처에 고추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장! 헤이! 찾아보게 이 사람아. 뒤아지가 호박을 따랐어. 아따 크다. 요런 거 있으면 여가 7개가 있어. 야, 근데 그거 먹들 안 했어? 아 이빠지는 막 파놨구만. 요. 참 아이 가짜네서. 공원에다 얘기해서. 야, 이장. 야, 이장님. 예. 꼬치 농사 그렇게 질려면 하지 마요. 눈만 뜨면 보고 아래 위에서 다음 지르고 부르고 조금만 더 안 보이면 전화로 이장님 찾고. 천천히 와요. 이거 봐봐, 이거 고추 좀 봐. 이 지탱을 못 한다니까. 이놈만 해도 아마 뭐 한 50개, 100개 내줄 것 같아요. 아이, 좋기야 좋지. 근데 고추나무한테 미안하고 또 이해가 안 가지. 이거 야간만 다녔는데 병도 안 오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만 갈아가지고 먹는다는 자체가 아니 뭐들라고 이렇게 많이 열었을까? 울퉁불퉁 못생겼지만 지리산 토종. 곱게 말려 빻아 올 가을 김장에 쓸 생각입니다. 계곡을 끼고 있는 이 집이 이장님 댁입니다. 우리 가지도 자연산 가지는 이래요. 가지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먼저 엄청 큰 거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놈 배가 돼. 그 가지나무에서 이거 다 따다 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자연산 그대로이기 때문에 대단하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 큰 거 많았는데 이거 땅이 좋아갖고 구엽표가 좋아갖고 이렇게 잘 커요. 순자 씨는 여기서 나고 자란 와운마을 토박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나가고 싶었고, 아이고 산생활도 힘들고 애들 학교 다니는 문제 엄청 그런 것들에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애들 다 성장했고 마음의 여유를 조금 돌려보니까 정말 산이 좋구나, 또 이곳이 좋구나라고. 이거 점심상 한번 거창합니다. 찬거리는 대부분 직접 키우거나 산에서 따옵니다. 말 그대로 자급자족이죠. 맛있어요. 그리고 몸에 좋기를 뭐 말할 것도 없고 좋고. 워낙 고산지대에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태우고 그러니까 다른 데 더더보고는 향이 달립니다. 산삼 못지않는 좋은 식품이다. 둘이 산을 내려가 살까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 순자 씨가 반대했죠. 산 손님도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이 아들도 같이 밥 먹자고 그래요. 같이 밥 먹자고. 마을 주민의 급한 호출입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물대주로 물. 상수도가 고장이 나갖고 물이 안 나온대. 야, 물 봐봐. 그 기농한 사람인데 우리 마을 사무장이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봐갖고 잘 못해. 이제 전화로 왔어. 이 마을에선 계곡물을 데워다 씁니다. 헛돈을 너무 더 뺐거든? 이분은 귀촌 3년 차. 길어야
산골 생활 초보죠. 공기가 차갖고 공기 기증이 있어갖고 못 나오는 거야. 좀 거의 하는데. 대대로 이 마을에서 살아온 공한수 씨는 모르는 게 없는 해결사. 여기 안 갔어? 여가 뭐 있겠니? 하지만 여기저기 마을 일이라면 간섭 안 하는 게 없는 이장님. 두 사람은 친한 만큼 티격태격 논쟁도 많습니다. 한참을 뚝딱뚝딱거리더니 이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치치를 채우고 마지막 채워라 이 말이오.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일이죠. 여기서는 혼자 못 살아. 예, 도와가면서 서로 이렇게 살아야. 이웃이 곧 친구고 친구가 곧 가족. 여긴 그런 마을입니다. 말벌. 아차 하는 사이 쏘였습니다. 이땐 일단 그곳을 벗어나는 게 우선. 산에선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운 건 뱀과 멧돼지뿐만은 아닙니다. 너무 어려요. 내년 정도에 와서 따면 좋은데 다른 초짜들이 오면 싹 다 건드려. 이게 올해 거예요. 이렇게 한 테두리. 근데 어려서 키워야 돼요. 내년 정도에 오면 딱 맞는데. 여러 해 동안 나무에 기대 자라온 말굽버섯을 캐내는 데는 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산은 딱 그 계절, 그 장소에서만 가진 것들을 풀어놓습니다. 그걸 잘 알아보고 주는 만큼만 가져가는 게 좋은 산사람의 덕목이죠. 이렇게 또 내년에 이 오미자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한테도 많이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저는 많이 들었었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소리를 할아버지가 많이 귀하게 여겨라 그 소리를 제 할아버지가 되게 많이 했어요. 산을 탄 지 6년. 이제는 산세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담아둔 장소도 생겨났습니다. 그냥 혼자 다니다가 가끔가다 여기 내려와가지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지. 서울에서 살 때는 자연에서 위로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쉬어가는 일. 이제는 그런 일이 사는데 위로가 됩니다. 산에서 오는 길. 집으로 가는 대신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아이고야. 와, 어떻게 땄을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인 게죠. 아버지가 잽싸게 그중 하나를 챙깁니다. 여러 가지가. 두 개 내두고. 하나만요. 아, 새끼야. 한번 열어보고. 이번엔 어머니까지 가세합니다. 이거 따왔구나.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요거 된장버섯이라. 이거 이제 저녁에 한번 먹어봐. 맛있네 이거. 와, 많이 떴구만. 이건 또 무슨 버섯인가요? 이게 까리버섯이요. 이 말굽버섯은 약재로 많이 쓰입니다. 이거 말굽버섯 이것도요. 지금 이런 건 비싸다고. 1kg에 지금 이런 거에 한 8만 원 가거든. 1kg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한 2kg 되니까 하나만 따도 품삯이 되잖아. 저그만 쪼개 부지런히 나부되면 여기서는 맨손 쥐고도 힘을 내. 큰아들이 귀향한 지 6년째. 잘 적응할까 내심 걱정했는데 한시름 놨습니다. 아니 생명줄이지. 산을 잘 못하고 산을 잘 모르면 여기서는 못 살아. 산을 모르면 못 살지. 산 보고 사는데. 여기 내려오기 전 성훈 씨는 서울에서 중국어 학원을 크게 했습니다. 귀향을 결심한 건 사업이 어려워졌던 탓도 있지만 산이 그리워서였습니다. 엄마. 야, 세상에. 야, 이거 좀 봐. 말굽버섯 좀 보고 가. 뭐? 말굽버섯. 어디? 이 정도면 진짜 괴물이야. 이런 거. 아, 이거 보면 기분이 끝내주죠. 나 처음 봤어. 응? 힘든 거 없죠? 이걸 따려면 산을 무지 누벼야 돼요. 지리산 생활이 서울살이와 다른 건 힘들여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산 타는 일에 잘 적응한 성훈 씨와 달리 둘째 상훈 씨는 아직도 그게 어렵습니다. 언젠간 가야지 하며 미룬 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지가 안 가려고 하는데 뭐. 여기서는 산을 잘 타야 돼. 식당도 하고 펜션도 하지만 여름 한철뿐입니다. 산을 탄다는 것, 버섯을 캔다는 건 생계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산에 다니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야생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섬찟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면 네, 그게 아직 풀어야 될 숙제예요, 저한테. 와운마을에서 비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버섯 따기 제일 좋은 때가 비 온 후입니다.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난 오후. 공한수 씨가 둘째 아들과 산으로 갑니다. 산을 무서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껏 내버려 뒀는데 더 늦기 전에 산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따 뱀이요. 이럴 때 뱀을 조심해. 비가 왔잖아. 햇볕이 반짝 나면 뱀이 있는 대로 다 나와 있어. 여기도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잘 맞히지. 물리면 큰일 나게 독살아. 그 독살은 물면 죽어 사람. 낮은 숲을 어디서 뱀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저리가. 안 그래도 힘겨운 산타기. 무거운 마음으로 따라 나선 길인데 뱀을 만나고 난 뒤에는 상훈 씨의 발걸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한 해 한 해 틀려. 못 올라가겠어. 60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무릎도 아프지. 산을 가르친다는 건 버섯 자리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작년에 봐놨던 자리가 여기 어디쯤인가 싶었는데 바로 저깁니다. 표고밭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숲 한가득 버섯입니다. 버섯 보이죠? 자, 따야 돼. 자, 앞치매를 내봐. 아따 봐요. 봐요. 엄청 많이 피잖아요. 표고버섯은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에서 피어납니다. 이거 작으나 크나 손은 한 번 가야 돼. 비 온 후 일주일 후가 제일 따기 좋은 때입니다. 표고의 안개. 습기가 많은 게 표고 버섯은 안개가 난 거예요. 공한수 씨 역시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어떻게 찾는지, 길도 없는 숲에서 어떻게 군락지를 찾아가는지 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어느 골짜기, 어느 산 중턱에 있는지는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옆으로 또 가면 또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자연적으로 종균이 퍼지는 그 골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골짜기 가면 전혀 종균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야. 딴 독점이겠네. 야, 이거 앉아있네. 뭔데요? 복사 까딱 물렸네. 이씨, 큰일 날 뻔하네. 아이씨, 거기다 들어가네. 아유. 정말 다행. 괜찮으세요? 안 물렸어. 이게 먼저 큰일 나쁘랬지. 여러 번 물렸어. 한 번은 물려갖고 한 20일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두루 있었는데. 근데 또 오세요. 네? 근데 또 와요. 해야지 어떻게. 한중에 살면서. 갖다 부숴놓고 오자. 뱀이 있다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겠어. 결국 그 자리에 난 버섯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 아들이 마뜩찮지만 어쩌겠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이 동할 때를 기다릴 뿐이죠. 혼내며 키운 큰아들과 달리 어려서부터 집을 떠나 있던 막내 아들에게는 엄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은 계곡이 좁고 깊습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물이 금방 불어나 물살이 거세집니다. 그러다 보니 갈 때는 괜찮았던 길이 올 때는 위험해지는 수가 허다합니다. 때론 겁없이 나서야 하고 때론 물러서야 합니다. 그 때를 아는 게 바로 산을 배우는 겁니다. 이장님 댁에는 오늘 큰아들이 왔습니다. 오늘 마을 잔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들은 이 마을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전라도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게 홍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꺼내놓는 귀한 음식입니다. 이게 진짜 오리지널 홍어예요. 흑산도에서 잡은 홍어를 우리 방식대로 숙성시켜가지고 지금 좋은 날 수육도 빠질 수는 없죠. 동네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거제 행사 때는 제가 고기를 많이 삶아요. 이 부위는 이제 사태살인데 돼지고기 사태살. 삼겹살도 좋고 목살도 좋은데 수육은 이 고기가 좋아요. 압력솥도 있고 요새는 그냥 찜솥도 있는데 이 무쇠 가마솥에다 해야 진짜 고기가 맛있게 잘 삶아질 때 이제 준비를 해서 넣으려고. 얘는 이제 양파 껍질, 대파랑 지천에 약초가 널렸다 보니 수육 삶는데도 몸에 좋다는 것들이 한껏 들어갑니다.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 방이 그리고 불 떼는 방이에요. 또 불도 떼고 물도 끓여 쓰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죠, 한 번씩. 이장님네 아들 역시 마을을 떠났다가 몇 년 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긴 몸은 좀 고돼도 마음이 편합니다. 잔치가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모입니다. 마을 주민이라고 해봤자 10가구 남짓. 내 집 남의 집 할 것 없이 살림살이를 나누고 같이 일하는 게 익숙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으고 챙기는 게 이장님 일입니다. 어쩐가 봐. 수육도 알맞게 잘 익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잔치길래 동네가 이렇게 분주한 걸까요? 오늘은 우리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장소에서 본소가 남원 팔각정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 직원들입니다. 산 아래에 있던 사무소가 남원 시내로 옮겨가면서 환송회를 연 겁니다. 오늘은 우리 가장 기쁘고도 가장 아쉬운 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마을로 물숨지어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국립공원과 우리 소장님, 우리 보정과장님, 대장님들, 우리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와운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지리산 국립공원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50년. 마을도 이제 국립공원의 일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리산과 같은 크고 깊은 산에 이러한 마을 자체가 거의 없어요. 다 저지대에 있고 지금 여기 와운 명품마을 해발 800 정도 거리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제 심원마을에 나가고 아마 하늘 아래 가장 높은 마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만큼 존귀성이 있고. 예전 산속에 자리했던 마을들은 거의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와운 마을 하나. 어떻게든 고향을 지켜내고 싶은 게 이곳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손님들이 한바탕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저녁에는 더 반가운 손님들이 왔습니다. 지금은 남원 시내에 내려가 살고 있는 며느리와 손주들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선 학교 다니기가 힘듭니다. 주말마다 오나 봐요? 네, 금요일 저녁이면 와요. 가고 일요일 날 저녁에 밥 먹고 가고. 맞아. 맞아. 아, 진짜 많이 근데 컸어. 오늘은 자고 갈 거야. 아, 오늘 자고 가야지 그럼. 아빠 그 옷. 덕분에 큰아들도 주말 부부 신세입니다. 어디 보니까 좋으신가 봐요. 아, 예. 일주일 만에 또 보니까 좋죠. 많이 커가지고 왔어요. 귀향을 결심하면서 교육 문제를 고민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에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지금은 못 들어오고 이제 애들이 좀 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여기에서 지낼 생각을 하고는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애들이 어려가지고. 안 가는 거야? 학교는 안 가고 우리 낫겠어? 어느새 여름의 끝자락. 며칠 사이 계곡물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물놀이를 기대하며 왔던 손지들이 실망한 눈치입니다. 따줘. 아 너무 차가운데. 아, 한번 들어가봐. 이장님은 아이들을 살살 달래 물속으로 들여보냅니다. 올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산에선 도시보다 가을이 빨리 옵니다. 야들이 보통 여름에는 한 5시간씩 들어가 있는다고. 5시간. 올해는 한 10분, 20분도 못 있는데 5시간 더 뛴다고. 참 대단해요. 어?
오이. 절간처럼 조용하던 집에 모처럼 큰 웃음소리가 납니다. 이장님 안 들어가세요? 아, 나는 못 들어가. 어른도 없어. 한번 들어가봐. 한번 들어가봐. 내가 상금. 얕은 계곡 웅덩이는 오늘 온전히 두 녀석만의 놀이터가 됩니다. 소독약 냄새 나는 수영장과는 그 재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왔는데. 먼 훗날 손주들이 유년을 떠올릴 땐 여름날의 이 계곡이 제일 먼저 생각날 겁니다. 읍내를 찾은 공한수 씨의 표정이 어딘지 불편합니다. 벌써 며칠째 고질병이던 무릎 통증 때문에 급히 병원을 찾은 길입니다. 무릎 때문에 산에도 못 간 게 여러 날입니다. 무릎 때문에. 무릎이 관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침병 맞으라. 산을 많이 타서 그러신가 봐요. 그냥 나이를 먹어서 그러지 뭐 산을 많이 타. 언젠가 산에 오르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닥쳐올 줄은 몰랐습니다. 읍내에 나온 김에 손녀들을 태워가기로 합니다. 선생님도 인사 가지, 혜린아. 우리 잘 가. 손녀들은 엄마보다 할아버지가 데리러 오는 걸 더 좋아합니다. 하나씩만 얼른 골라요. 손녀들이 원하는 과자를 하나씩 사주기 때문인데요. 엄마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걸 재밌게 놀아. 부쩍 자라는 손녀들을 볼 때마다 나이를 실감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든 간에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 아니냐. 내려오이라. 그래서 두놈 다 내려와 버려. 아직 같이 산뒤 지금이야 뭐 내가 해줘 놓은 게 좋지. 야, 어느 날 지그들이 정착이 되면 내가 비워줘야지. 한껏 푸르던 산이 붉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 이 즈음 있는 벌초는 중요한 집안 행사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총출동하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산소는 깊은 산에 모셨습니다. 이곳은 아버지가 늘 다니던 곳입니다. 정정하시던 아버지는 4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보면 참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가난을 등에 지고 아버지는 6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정종도 한 잔 따라. 정종 가져왔으니까. 정종도 한 잔 따라. 손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처음 산을 가르쳐준 것도 할아버지였습니다. 깊은 산에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갔어요. 고등학교 때 일을 도와드려 내려오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장사하시느라 바쁘고 할아버지하고 표고버섯 따던 생각이 지금도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아요. 더없이 무섭고 엄한 아버지였는데 어쩐 일인지 늙어갈수록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란 것이 한 번 가버리면 그만 그렇게 끝이 야물게 맺은가 모르나. 그 날마다 잘못한다고 뭐라 썼던 그 성질을 다 갖다 내버리는 거. 아버님한테 혼 많이 나셨어요? 많이 났지. 잘못한다고 날마다 혼났지. 잘하지 좀. 어? 좀 잘하지. 잘한다고 잘해도 소리를 들어. 괜찮은 아, 괜찮은 게. 부모는 죽을 때까지 가르치다가 가시는 게 부모예요. 자식한테. 그때 배워놨어야지. 지리산. 산은 고향이자 집이었고 삶의 터전이자 기대 누울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그 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먼 훗날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들들 역시 산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의 유산을 떠올려 주길. 공안수 씨의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